평일이나 주말 할 거 없이 항상 이제 붐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아직도 많은 대규모 호재들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주요 꼬마 빌딩 투자처로는 네, 안녕하세요. 빌딩 전문 채널 아크TV 최윤경입니다. 이번에는 1호선 두 번째 편입니다. 저번 1호선 첫 번째 편 재밌게 잘 보셨나요? 그래서 나머지 남은 역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다음은 바로 종강역과 종로 3가역입니다. 새해를 알리는 제야의 종이죠. 저희가 드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보신각이 위치해 있는 지역에 위치한 역이에요. 광화문이랑 을지로에서부터 이어지는 그런 대형 오피스 시설 그리고 상업 시설들이 많이 분포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대형 건물들의 기업 상주 인구들이 소비를 주로 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종로 3가역은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바로 옆에 위치한 역인데요. 1호선, 3호선, 5호선 3개의 호선이 다니는 지하철역입니다. 주변 시설들은 F&B나 숙박업종 아니면 귀금속과 관련된 업종들이 좀 주를 이루고 있는 지역이고요. 마찬가지로 유동이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종강역, 종로 3가역 인근의 대표적인 꼬마 빌딩 투자처로는 종각 젊음의 거리, 익선동, 서순락길, 종로 3가 귀금속 거리가 주를 이룹니다. 대로변에도 꼬마 빌딩들이 꽤 있어가지고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역사가 깊은 지역으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의 유동이 뚜렷하게 많아요. 근데 종각이 위치한 젊음의 거리 같은 경우는 청계천을 따라서 분포되어 있는 대형 오피스 시설들이나 아니면 대형 학원들 이런 교육시설들의 인구들이 소비를 좀 많이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종로의 다른 지역들보다는 종강역 젊음의 거리 같은 경우는 이름 그대로 조금 더 젊은 편의 소비가 좀 많은 지역입니다. 다만 예전의 종강역만큼 이렇게 활기찬 그런 모습들은 아니에요. 이유는 지금 예전처럼 상권이 종강역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특색 있는 상권들이 종로에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의 소비들도 그쪽으로 가서 하는 소비들도 많아졌고 상권이 분산되다 보니까 종각 쪽으로 좀 집중적으로 쏠리던 그런 모습들은 좀 없어지면서 예전처럼 활기찬 모습은 아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시세에 반영이 됐겠죠. 그래서 젊음의 거리 같은 경우 시세는 입지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지만 대부분 1억 중후반 정도로 형성이 좀 되어 있고요. 모두 상업지역이에요. 그래서 높은 용적률을 쓸 수 있는 지역입니다. 종로에 위치한 건물들은 오래전에 지어진 건물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현행법보다 높은 용적률이나 높은 건폐율을 가지고 있는 건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토지 면적 대비 건폐율이 굉장히 높으면 토지 활용 가치에 큰 장점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로에서 물건을 검토하실 때는 이 포인트가 주요 검토 요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로 3가역은 3개 호선이 지나는 트리플 역세권으로 항상 유동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귀금속 관련된 업종들이 매우 집중되어 있고 큰 임차 수요의 한몫을 또 차지하기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익선동이나 서순락길 같은 한국적 분위기를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권들이 최근에는 되게 강세고요. 이런 분위기 통해서 임대료도 같이 상승이 되고 투자 수요도 상승이 되면서 이 역 인근으로 좀 집중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를 보시면 마찬가지로 모두 상업지역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입지에 따라서 여기도 조금씩 다르지만 역 주변으로는 한 1억 초반대 형성이 좀 돼 있고 익선동 같은 경우는 한 7천에서 8천 정도가 거래되는 시세로 좀 보여집니다. 다른 호선에서도 얘기할 얘기가 좀 있어야 되니까 종로 3가역에 대한 자세하고 재밌는 얘기는 3호선이나 5호선 할 때 같이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동부권의 교통허브 청량리역입니다.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지역적인 편견이 많이 깨졌죠. 청량리역 같은 경우는 도시 재개발로 인해서 엄청난 변화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많은 대규모 호재들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서울 지하철로는 1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이 다니고 있고요. KTX를 비롯한 전국을 다니는 호선들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강원도권도 접근하기 좀 편하고, 그리고 항상 GTX가 언급이 되면 항상 나오는 역이거든요. 청량리역 같은 경우는 이런 노선들이 모두 다 들어온다고 하면 유동은 지금보다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재래시장인 경동시장과 신축된 주거시설들의 입주한 인구로 인해 가지고 평일이나 주말 할 거 없이 항상 붐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인근의 정비사업들 때문에 더욱 변화가 좀 기대가 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만약에 꼬마 빌딩을 매입을 고려하신다면 시세가 입지나 용도 지역별로 천차만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보다 정확한 시세 파악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청량리역에 이제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저는 이제 추천하고 싶은 지역이 지도로 보여드리고 있는 경동시장 앞쪽에 위치해 있는 그런 꼬마 빌딩들, 아니면 일반 상업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는 저 홍릉으로 넘어가는 그 길 쪽으로 북쪽으로 더 올라가는 그 길 따라 대로변에도 물건들이 가끔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건들을 조금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거래가 일어나는 것들은 시장 안쪽에서 이제 거래가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시장 안쪽에 이제 건물을 매입하는 거에 있어서 실사용 목적이 아니면 이게 좀 활용에 제한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쪽 시장 안쪽에 있는 건물을 매입하는 건 조금 피해야 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회기역, 외대암역입니다. 두 역 모두 이제 대학가 상권이죠. 두 역의 인근 이제 주요 꼬마 빌딩 투자처로는 경희대 앞 대학가 상권과 외대 앞 대학가 상권이 있습니다. 두 지역 모두 이제 대학가 앞 상권이라 보니까 주요 소비하는 층이 이제 대학생들입니다. 두 지역 모두 이제 유동에 비해서 뭐 소비하지 않고 그런 흐르는 길들이 꽤 많고요. 따라서 이제 여러 번 임장을 다니면서 인구 유동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그리고 어떤 가게가 장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가게가 계속 자주 바뀌는 그런 위치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좀 봐야 되는 지역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지역뿐만이 아니고 이제 상권을 보고 투자를 한다 했을 때는 그 지역의 상권을 정말 자세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세로 보면 이제 경희대 앞 그 회기역 쪽이 조금 더 비싼 편이고요. 외대암역에 비해서 투자에 대한 이제 바운더리도 회기역 앞쪽이 조금 더 큰 편입니다. 그리고 외대암역 같은 경우는 상권이 있는 모두의 거리 쪽 뒤쪽으로 이제 이문동 재개발이 좀 대규모로 좀 이루어질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주거단지들이 좀 들어서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쪽으로도 소비가 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직접 가서 보시면은 도로도 굉장히 좁고 길도 되게 몇 차선 안 나 있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도 심한데 아마 이제 재개발이 되면 조금 더 심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아무튼 1호선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호선으로 찾아오겠습니다. 2호선은 정말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호선별로 이렇게 얘기를 해볼 건데, 꼬마 빌딩 이제 주요 투자처에서 좀 벗어나는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제 따로 리뷰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점 참고해서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